학습이 보통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학습이 있고 대학교 이후부터 학습이 있어. 자, 학습이 중요하다고 하죠? 네. 왜 중요해요, 학습이?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이 업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 능력 그러면은 나중에 업무 수행 능력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학습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학습은 주로 방법에 포인트가 있고 대학교 이후부터는 이제 내용에도 관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이 뭐 다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학습은 방법을 통해서 뭔가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연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하지만 대학교 이후에 배우는 내용, 학습은 내용도 이제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8세부터 19세까지 학습에서 어떤 노하우, 학습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터득하지 못하면 이게 뭐와 연관이 되냐면 직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직업에서 뽑히질 못해요. 예를 들어 취업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업무 수행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뽑히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 취업이라고 하는 그 평가에서 100%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언제 하냐면은 이제 업무에 투입이 돼서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됩니다. 합격에 들어온 사람도 이러다 보면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얻어야 될 것들을 얻지 못하면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 일단은 한 번쯤 걸러지게 되고 두 번째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직업에 필요한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자기주도 학습 그럽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속 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는 달라요. 예를 들어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사람은 가속 학습이 가능한데 자기 주도 학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가속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이 차이를 내가 설명해 주고 우리의 목표는 가속 학습이에요. 이 가속 학습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가속 학습이 가능하면 우선 전문성이라고 하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회 기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언제 필요합니까? 이거는 20살 이후에 필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은 평생 갑니다. 평생. 하지만 여기서 이때까지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가속학습을 통해서 이 전문성 자체가 키워진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실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 우선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합쳐져야 가능한데, 이 기초 상품하고 학습 방법, 효과적인 학습 방법,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 상품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가능하고, 이거는 기초 상품이 아니고요. 좀 심화된 상품? 이거는 좀 심화된 상품이 필요한데, 여기에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선택 능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지구력이라든가 생각의 힘이라든가 시간 관리라든가 정보 가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상품 중에서 보통 가장 많이 따르는 게 자기 존중 안에 들어있는 자신감, 그리고 주도력. 두 가지 정도가 있으면은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는, 요게 대가 가능해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려면은 기초상품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체성이 뚜렷하게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정확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도력. 다른 말로 하면은 보통 이게 의도성이라고 하는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얼마나 먹었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기초상품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학습 동기라고도 하고 학습 태도라고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집중력이나 지구력 같은 게 필요하긴 해요, 사실은. 하지만 여기보다는 덜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를 넣는다면은 집중력하고 지구력이 들어가면 딱 완성맞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시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는 간단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자동차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예요? 네? 네, 엔진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 뭐 이 자동차가 시속 300km 나갈 차인지 200km 나갈 차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해서 차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차를 실제로 그렇게 가도록 하는 거는 엔진이 몇 cc이고 몇 마력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이 만약 안 되면 이거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 자기주도 학습이나 가속학, 자기주도 학습은 특히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학습 결과가 성공적이에요. 이쪽이 안 되는데 뭐 이게 되기는 참 어려운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설명할 내용은 학습 방법에 대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사실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건지, 이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이 뚜렷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누구니? 라고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때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 의도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집중력과 지구력이 포함이 되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초상품은 끝난 거예요. 오늘 학습법에 대한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서울대 간 사람들 서울대 어떻게 갔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어떤 방법을 했다, 예습은 어떻게 하고 수업은 어떻게 듣고 필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느냐? 불가능해요. 왜? 그건 학습 방법이에요.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기초 상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여기 있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좋은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방법이 좀 서툴러도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쪽이 문제가 생기면 이걸 아무리 많이 해줘도 그것을 안 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있는 건 다 이해했을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오늘 하루 종일 테스트한 건 뭐냐면, 과연 공부를 할 의도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뭘로 할 수 있어요? 과정. 아니, 공부를 할 마음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목소리, 그러니까 이 발표 테스트를 해요. 얼마나 내가 큰 목소리로 발표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이런 지구력이라든가 의도성 평가를 하고, 오늘 또 썼어요. 글씨 써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얼마큼 많이 썼는가 하는. 그러니까 의도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반도 못 써. 어떤 사람은 막 반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많이 못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고 의도성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비슷해요. 거기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종일 평가를 한 결과 이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아니, 호랑이 굴 알아요? 호랑이 굴? 호랑이가 사는 굴이죠? 호랑이 굴에 잡혀갔어요. 그래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도성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행동이 딱 나타나는데 여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학습에 대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표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가속학습, 자기주도 학습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속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잘 배워요. 금방 배우고 어떤 걸 빨리 습득해요. 예, 실력 전문성. 그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만큼 실력을 키우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만 해도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서울대 입학했다 해서 모든 학생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실력이 뛰어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거는 기초상품을 가지고 서울대에 가서 서울대학에서 그 기초상품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가속학습은 안 생겨요. 왜? 더 수준 높은 이 성품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하버드를 가는 애가 있어요. 학생 중에서 한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가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요. 왜 그래요? 하버드 대학이 원하는 성품은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학원에 관련된 책 보잖아요. 그쵸? 네. 책 제목들이 보통 시간 관리에 대한 책 있죠. 그다음에 생각에 대한 책 있죠. 우선순위에 대한 책들. 뭐 이런 책들이 대부분 다 왜 나왔느냐? 그 학교를 다니려면은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리 배워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자기가 터득을 해야 돼. 그래서 1학년 지나고 2학년 못 마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1학년 다 고생해. 왜? 이거 없는 사람이 다 가는 거거든, 거기는. 대신 이게 정확히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거를 익숙하게 익히고 여기서 가속학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확히 졸업을 하면 그러니까 유명한 대학일수록 입학보다는 졸업이 어려워요. 깐깐하거든요. 그 과정을 걸치는 게 어려운 거. 그래서 대학을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내용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능력들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명문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명문대학일수록 규칙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학년 올라가는 게 쉽지 않고. 자, 그래서 오늘은 자기 주도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안에 있다고 오늘 밖에 나간 학생들이 왜 나갔느냐? 일단 기초성품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더니 그 방법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쪽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또 이쪽을 점검하고 또 가야 돼요. 오늘은 왜 이 설명을 하느냐? 일단은 저 밖에서 이쪽을 좀 점검을 하고 이쪽 넘어온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고 여기 이제 우리가 책도 읽어야 되고 또 공부하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 방법은 이제 주로 학생이니까 교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교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저쪽에 편말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이 교과목 공부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하나는 이해하기입니다. 이 이해하기가 안 되면은 그 다음 게 안 되는데 그 다음 게 뭐냐면은 암기하기예요. 이 두 가지가 교과목 공부에 있어서는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은 교과목에 대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자, 우선 이해하기 방법 때문에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교과목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체 내용 읽기입니다. 보통 이해하기에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읽기와 쓰기입니다. 주로 읽기를 많이 해요. 주로.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읽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잘 몰랐던 내용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검색합니다. 검색 플러스 뭘까요? 쓰기. 예? 쓰기. 네? 검색 플러스 뭐예요? 설명하기. 예? 설명하기. 예? 글이. 아니에요. 설명하기. 설명하기는 그 다음이에요. 물어보기. 아니에요. 문제 보기. 문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그냥 읽는다는 말이 맞아요. 예, 문제 읽기하고 검색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모르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쓰기 또 해야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를 설명체로 기록이란 말보다는 똑같은 말로 쓰겠습니다.
이 설명체로 쓰고 말하기예요. 설명체. 내가 이해를 했다고 생각한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설명체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기, 여기 읽기, 말하기는 큰 목소리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해하기 단계예요. 이해하기 단계. 자,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은 첫 번째, 내가 교과목을 좀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거니까 보고 하는 거예요, 안 보고 하는 거예요? 다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그냥 아직 외우진 않았으니까 그냥. 하지만 보고 읽는 게 아니고 보고 말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 보면서 안 보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부모님들은 이 이해하기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기 평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해하기를 됐다고 하면 여기에 평가는 질문을 좀 해보시면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교과목에 대해서 이제 독서 토론회 때 아이들이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이해했나 안 했나. 질문을 해보시면 아이가 이해했나 안 했나를 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암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단계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요한 내용이 뭔지. 중요하다는 거는 암기 과목일수록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읽고 쓰기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필기하는 노트가 따로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쓰기는 주로 어디다 합니까? 여기에 쓰기는 주로 어디다 하냐면은 교과서나 참고서 이런 데다 갑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잇 같은 거. 포스트잇 같은 걸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노트가 필요 없어, 사실은. 왜? 한 군데 모여있는 게 좋아요. 한 군데 모여있는 게. 그래서 노트에 쓰지 말고 거기다가 뭐 빨간색으로 쓰고 파란색으로 쓰고 막 이렇게 막 씁니다. 찾아보고. 그거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읽어요. 하루 종일.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글을 읽는 거예요.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는 천천히 읽어요. 때우때우 읽고 해. 찾아봐도 되니까 다. 한글은 그냥 쭉 읽고 그냥 편하게 읽어요. 그 이해했니? 그러면 아니요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숙제를 내냐면은 전체 내용을 5번 읽고 검색하고 다 한 다음에 설명처럼 바꾸어서 5번 설명하고 중단어 하나를 중단어 1개를. 그러니까 읽을 때 그러니까 얼마큼 읽어야 되느냐? 조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중단원 이상은 읽어야 돼. 중단원. 이게 단원이 잘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적어도 일정 양 어떤 내용이 끝나는 데까지는 읽어줘야 이해가 됩니다.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분 이해라는 게 아니라 전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전체. 여기다가 5개요. 전체. 단원 전체를 이해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단원 전체 이해하기만 해도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맞는 편이에요. 다음, 중요한 내용을 읽고 쓰기는 어디에? 노트에 해야 됩니다. 노트. 그 다음 2번은 뭐냐면 반복 쓰기예요. 노트 1이라고 합시다. 노트 1에다가 썼어요. 반복 쓰기는 노트 2, 3, 4, 5 반복을 쓰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씀 암송할 때 보고 여기 쓰기 할 때 보고 덮고 말하고
요게 반복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걸 보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성경 암송 같은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싹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시험 문제 나가는 것이 이해 다 하고, 중요한 거 다 외우면 100점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실수로 99점, 뭐, 98점 맞는 건데, 그래서 반복 쓰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중단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쓰기 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일주일간 봤는데 아이들이 쓴 게 얼마 안 돼요. 수지만큼도 안 썼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나가서 다시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쓰기의 분량을 그 정도는 써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우리가 그만큼 써야 외워지거든요. 지금 17장 58절까지를 암송을 다 한 사람이 준이밖에 없어요. 준이가 좀 불안불안하고. 왜? 그만큼 안 해요. 읽고 쓰고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은 우선 물론 자기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네.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남을 도우려면 실력이 필요한데, 그 실력의 첫 번째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 나는 밥은 먹기 싫은데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기초적인 성품이 됐다는 가정하에,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순서를 밟아야 돼요. 여기에 특히 중요한 내용에 써야 될 것 중에서 국영수가 있는데, 국영수 있죠, 그렇죠? 특히 수학의 공식이라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영어 문법. 영어 단어, 수거, 사회, 뭐가 있어요? 요즘은 사회가 요즘은 묶여있죠? 우리 그 학습계획 내용에 나와 있는 자기개발 노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 사건. 제도, 사건, 인물,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써 있어요. 또요. 과학도, 여기 과학 공식, 여기 다, 문학작. 국어에서의 문학작품이에요. 제가 아직 물어보지는 않는데, 특히 영어나 국어가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옛날에는 저희 배울 때는 국어 이런 것도 뭐 설명문, 시 이렇게 배웠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배워요. 그게 섞여져 가지고 국어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사하기 뭐 이렇게, 인사하기에서 뭐 종류가 나오고, 그래서 문학작품의 종류를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지금 애들이 지금 보면요, 국어를 많이 읽어, 잘 읽어요. 왜? 거기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읽으면 끝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노트에 기록이 돼 있다가 반복해서 읽고 쓰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로 찾아보고 읽는 거예요. 찾아보고 읽는 게 많을수록, 특히 큰 목소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1번 훈련을 병행하는 거예요. 왜 굳이 꼭 큰 목소리를 해야 되냐? 이거는 방법을 가지고 공부하면서도 이거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목소리 크다는 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신감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신감이나 의도성,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을 어떻게 보여요? 목소리를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게 없었는데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30분 정도 제일 큰 목소리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말하는 그런 테스트를 해요. 힘들어요. 막 슬아 같은 경우는 막 허리 잡고 막 힘들어가지고, 예준이는 막 울면서 할 때도 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가지고, 준혁이는 막 와 정말 땀나, 진짜 땀나요. 그 정도로 에너지를 계속 써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주도학습 훈련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거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특히 기초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암송하잖아요. 성경을 배워요. 그쵸? 이 성경을 배우는 거는 학습에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학습에서 필요한 성품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그런 거 탁월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은 학습 방법은 배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학습에 필요한,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기초 성품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학습 동기라든가 학습 태도 영역을 잘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자,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시험 보면 알아요. 시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해와 암기, 그리고 요즘은요 시험 볼 때도 졸아요. 시험 보는 날도 학생들이 잔대. 자다가 나간대. 그냥 시험지 받으면 이름 쓰다가 자. 그러고 깨워. 이제 시험 끝났다 그러면 그냥 백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쪽 학습에 대한 기초 성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돼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데,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시험 보면 알아요. 점수가 안 나오면 뭐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번, 이게 부족해서 아예 점수가 안 나. 이게 부족하면은 80점까지 가지를 못해요. 많이 나와야 70점, 뭐 이건 기적 같은 일이고, 70점은 보통 몇 점 나와요? 46점. 20점, 30점, 뭐 빵점은 나오기 힘든데 나오는 사람 있어. 백지는 사람들. 이거는 이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정말 기적같이 나와도 70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좋아. 이게 좋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80점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80점까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기 1번으로 정말 최대한 점수가 나오면 80이라고 시작을 해요. 나머지 20 부족하죠? 20은 어디 있어요? 암기부터. 2에서 10점 정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품 좋고 이해를 다 했다 하더라도 100점 받기는 어려워요. 물론 가끔 쉬운 문제가 나오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 100점 못 맞아요. 예, 우리 감정고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준혁 학생이 최근 점수에서 50점대가 나왔습니다. 60점대 나오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점수가 문제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졌는데 점수가 60점대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쪽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90점 나왔다 그러면 이해는 다 했는데 계속 90점 나와. 90점, 92점, 90점, 92점, 88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성품은 좋고 이해도 했다고 봐야 돼.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기가 플러스 10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알파가 있어서 이게 5점에서 10점, 15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점, 15점까지 갈 수 있고 이것도 5점, 15점까지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정말 잘했다 그러면 95점까지 갈 수 있죠. 100점 얻었다는 얘기예요. 왜? 마지막 특히 수능은 검정고시는 다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수능은 객관식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술형이라 서술형. 몇 점짜리? 8점짜리, 6점짜리 여기 점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틀리면 그냥 무조건 2등급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 틀리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암기를 하지 않는 한 암기라고 하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서술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 세 가지가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 조건이에요. 이게 안 되면 자기주도 학습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학습 결과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가 불가능하냐? 가속 학습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학생들이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쭉 알려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써 있어요. 앞에 편말에 어떻게 뭐하기. 하지만
이쪽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또 하되 개인별로 됐다 싶으면 안으로 들어와서 공부 시작할 거예요. 그전에는 다시 아무리 급해도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무리 급해도 신발 신고 그 다음에 운동화끈 메고 나가야지. 괜히 급하다고 운동화끈 안 메고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기 딱 좋아요. 예. 오늘 아침에 어제 봤을 때 아이들의 이쪽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기초성품에는 문제가 좀 있다 보고 이거를 한번 확인해. 이거는 오래 걸려요. 터득하기가. 근데 이거는 짧은 시간도 가능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결심만 하면. 본인들이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자, 최혜준. 네? 1. 지금요? 1. 2. 3. 4. 5. 저거는 5도 아니에요. 자, 김준희 1. 2. 3. 4. 5. 6. 이거는 자기가 맘만 먹으면 순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최선아 1. 2. 3. 4. 입을 갈수록 크게 벌리는 거야. 5. 6. 7. 8. 김수정 1. 2. 3. 4. 5. 6. 입을 크게 벌리질 않아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내가 순간 내가 맘만 먹으면 될 수 있는 거. 맘 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체성도 확립이 된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김준희 너 누구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의도성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인이 하려는 마음을 딱 갖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침에 나와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올 때 까먹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의도성은 이불 속에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와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죠. 쓸 거야, 가서도 이제. 오늘 날 약속했어요. 오늘 자기 전까지 다 쓰고 자겠다고. 사무엘상 17장까지. 약속했지? 이거 봐. 사람이 밥 먹기 전하고 먹고 난 다음하고 하루에 다 써야 돼. 30분 한 번 말하기 테스트 통과하고 오늘 그게 오래 걸렸어 좀. 그거 한 번에 통과해버리고 다 써. 그 정도는 이제 돼야 돼. 전에는 그냥 기본이었고 그 정도 할 수 있어. 밥만 먹으면 막 쓰면. 근데 내가 오늘 거의 9시간 정도 촬영해보니까 안 써요. 급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이 시간 뒤부터 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자기가 해야 될 교과목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도덕의 의미, 욕구와 당위, 아리스가 나는 의미, 자신이 원하는 것,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계산한다. 첫 번째,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수값을 오른쪽으로 같은 자리. 절의 목적,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도덕 특성, 자율적 교감, 인기주거,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사회 규범, 스스로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 목적, 착하고 받을 수 있음,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음. 도덕을 지키는 것은 이익의 실현이나 자아 실현 등의 목적